네, 안녕하세요. 도서이승택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있죠?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되는 줄 알고 오피스텔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되더라.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분에 대한 착오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또 다른 사건에서는요. 집을 5억짜리를 샀는데 3억까지 대출 가능해. 라는 얘기를 듣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. 어저께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처음에 신규 분양되는 것을 받으면서 나중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집을 사고 나서 거기다 같이 근저당권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대출이 안 이루어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. 이 경우에도 그러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겠느냐 부분이거든요.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 한번 보시면 강동구에 있는 지금 다세대 주택을 한 7억 정도에 매수하셨거든요. 근데 지금 한 7억인데 그 중에 3천만 원은 이제 그 처음에 계약금을 내셨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. 이분이 이제 특약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었어요. 준공전 계약이기 때문에 준공승인 후 등기부 등본을 확인 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. 그래놓고 옆에 놓고 1금융권 3억 잔금과 동시에 해당 세대에 있었던 원래 뭐 근저당권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근저당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걸 말소해 주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관련된 잔금만 내면 어쨌든 여기에 있던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는 말소해 주겠다.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건데 키고 그러니까 집을 먼저 이분들한테 팔았던 그 시행사 건축주가 도전 등기를 이제 마친 거예요.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신탁으로 등기돼 있던 신탁사에다가 소유권을 이제 넘겨놨고 나중에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된 부분이 지금 이 특약사항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그냥 메시지를 보냈어요.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기 지금 대출금 3억까지 된다 그러지 않았느냐 1금융권에 그러면 그게 안 나오면 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상담 받아보니까 3억 원은 훨씬 부족한 금액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그대로 보냈어요. 이런 내용 보시면 대출금 부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중간에 이분이 집을 지어놓고 이걸 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신탁사인지 당신인지 좀 불안하다. 건축주가 신탁해놓은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뭐 등기부 확인 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까지 돼 있지 않느냐. 그러니까 나는 이 계약 취소하겠다. 라고 해서 수탁회사로 그러니까 신탁사로 넘어간 부분하고 대출이 안 되는 걸 두 가지를 다 문제 삼으면서 난 이거 계약을 취소하거나 난 이거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해제를 요청했던 건데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고 우리 주장에 의할 때에도 보면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특약을 정한 거 아니냐.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비록 신탁사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잔금만 내면 신탁사에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신탁사가 바뀐 것만 가지고 등기부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만 갖고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대출 부분하고 관련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각 은행별 최대 담보 대출 예상 금액이 국민은행 경우에는 뭐 2억, 그 다음에 농협의 경우에 2억 4천, 그 다음에 신한의 경우에는 1억 4천,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2억 4천 정도로 확인되니까 이게 3억 원 미만으로 보이긴 하지만 1금융권이 요 은행이 한정된다고 볼 수 있겠느냐? 다른 데 더 알아봤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? 그리고 동일한 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다 다르지 않냐? 집값 수준 다르지 않냐? 그리고 어떤 은행권에서는 평가 금액이 한 6억 2천으로 감정되기도 하고 또 달리 감정되는 데도 있어 보여서 이게 분명히 1금융권에서 모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3억 원 상당의 담보가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냐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계약 해제 사유가 특약사항이 난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. 이게 1심, 2심 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본 거냐라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누가 여유 자금을 많이 갖고 그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이게 다세대 주택을 한 7억 정도 살려고 그러면 금액은 크지만 뭐 아주 부자도 아닌데 돈을 그렇게 여윳돈이 없으니까 대출 3억 원이나 끼고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? 근데 6천만 원 부족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. 1억 차이 나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 오겠어요. 갑자기 1억 구해오려면 이렇게 해올 수 있는 사람 별로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1금융권 3억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니?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전 납득이 안 가요. 지금도요. 어느 게 옳은 것이냐 그래 누구에게 책임으로 이걸 돌릴 것이냐를 생각할 때 현실에 좀 입각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.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져야 되니 저는 아직도 매도인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거는 다시 팔아야지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알고. 근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렇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